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2022년 대구 경북 지역경제 주요 현안과 대응과제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거기 보면 대구의 1인당 소득 대비 평균 소비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만 원을 벌면 723만 원을 민간 소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소비 비중이 낮은 충남 29.1%, 울산 29.3%와 비교를 하면 2배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도시별 산업구조에 따라서 이 소비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데 대구는 서비스업 등이 발달하면서 소비가 많은 도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쓸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3,600여만 원으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반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은 2억 4,93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그만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이겠죠. 경기 침체로 소득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를 회복할 대책, 새해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내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 흐름 좋은 모습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겠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는 모습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사고 구간 있는데요. 송라시장에서 신천교 내거리 방향으로 신천 동로 빠지는 길 쪽 3차로 쪽입니다. 택시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는데 사고가 20분 전 일어났는데 여전히 사고 차량 비상등 켜고 그대로 정차 중입니다. 미리 3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칠곡 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칠곡 이지구에서 면허시험장 상거리 방향으로 면허시험장 상거리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고요.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신천교 지나 경대교, 도청교까지도 차간 간격 많이 좁히는 모습입니다. 신천동로 쪽으로도 무태교 방향으로 동신교에서 침산교 구간으로 많이 답답한 모습이고요. 대학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명동로는 계명내거리에서 명동내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작업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겨울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경북 서부 내륙과 경북 남동부 그리고 대구 쪽으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서부 내륙 1cm 미만입니다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5.8도, 습도는 52%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이 토론회 자리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신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김용판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판 의원은 이 부지 매각을 최소화해달라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대구시의 신청사 이 건립부지가 이 달서구 두류동 일대인데 이 부지 15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이 9만여 제곱미터를 이 대구시가 이 매각해서 여기서 얻어진 비용으로 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각 대상이 전체 부지의 약 56%에 달한데요. 김용판 의원은 홍 시장이 보겠지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사숙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신청사 부지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이 10,000평 정도로 기본 건립 비용을 좀 확보해서 이 부채 갚는 것은 추후 다른 방안으로 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신청사 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게 되면 이 주상복합 아파트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매각하는 땅을 좀 줄이자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같은 당 소속의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김용판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좀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대구시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그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1년 9개월여 만에 1,4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7.47원 하락을 했는데요. 리터당 1,495.02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1,395원 그리고 최고가는 1,896원이었는데요. 대구 지역 휘발유 값은 지난해 3월 18일 1,499.54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2,114.54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1년 9개월여 만에 1,4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달성군이 1,513.9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그리고 중구가 1,508.78원, 달서구는 1,503.90원이었습니다. 남구는 1,500원, 그리고 동구는 1,498.29원, 수성구는 1,496.53원이었는데요. 네. 북구가 1,472.39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달성군이 가장 비싸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유값도 4주째 하락 중인데요.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대구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0.84원이 하락한 리터당 1,748.04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한다면 약 11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달서구가 1,760.79원으로 가장 비쌌고 북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름값 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데 이유가 있나요? 네, 기름값 하락은 아무래도 미국 석유 제품 재고 증가 그리고 중국 수출 지표 악화 또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6.7달러로 전주 대비 3.4달러 정도 떨어졌는데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1,569.7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도 1,798.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에 3조 원을 투자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권이 하던 이 태양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친환경 태양광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 3조 원가량 투자할 대기업과 이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었는데 그게 한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이었는데요. 한화자산운용과 또 5개 협력사 그리고 대구 7개 산학단지 관리기관과 함께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나자산운용이 전용펀드 3조 원을 조성을 하고 대구의 7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1.5기가와트 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1.5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면 과연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신고리 원전 1.5기 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민간 투자 사업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로 대구 국가산단 또 제3단, 서대구 산단 등 7개의 산단에 입주한 공장 지붕에 노후 성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네. 이 사업에는 하나자산운용이 민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에너지 시스템이 태양광 패널 책임 시공을 맡는다고 합니다. 또 LG에너지 솔루션 사내 독립기업인 에이블이 전력 중개 사업도 담당을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네, 앞서 조 기자님이 원전 한기 1.5기 용량과 맞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 대구에 있는 22개 산업단지 가운데 7개 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의 이 지붕을 철거하고 거기에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이 지붕을 뒤덮는 겁니다. 이 산업단지 전체 공장 지붕 면적의 80%가 이 태양광으로 덮이게 되고요. 이 축구장 2,500여 개 이 크기라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아주 많이 올라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효과로 탄소 중립 선도도시 그리고 전력 자립률 전국 1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업단지 지붕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95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전력 자립률도 17.1%에서 30%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보급률도 1.1%에서 13.7%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국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2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지역 시공 참여업체 매출액도 1조 원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 효과가 많은데 어쨌든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민간 투자 기업들은 이 태양광 시설을 지어서 이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데 이 발전 시설을 이 산업단지 내 참여업체 지붕에 짓는 만큼 20년 동안 이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이 임대료가 산업단지 내 참여 기업들에게 이 부수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총 투자비 중에서 약 600에서 900억 원 정도는 참여한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에 지원이 되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무상으로 또 철거받고 이 관리용으로 전력 일부를 또 지원받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민간 투자 기업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점을 얻냐? 이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여기에서 얻는 이 전기 판매량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그 I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써서 생산했는지 이 비율이 일정 정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민간 투자 기업들은 이 비율을 이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확보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재생 에너지 이 사용량에 좀 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로 윈윈하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그럼 대구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 대구시 역할인데 이 대구시가 또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거 한국전력에 판매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이 대구시가 또 맡았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직접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이 대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의 속도가 이 다른 사업보다 좀 빨리 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대구시에서 맡아서 해주는 거군요. 네. 자, 홍준표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의 태양광 사업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도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인식 태양광 사업이 아니다. 또 성면을 방출하는 슬레이트 지붕 등을 걷어내고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는 친환경 태양광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2018년도에 홍준표 시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새만금의 4기가와트 태양광 풍력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은 20년 후가 되면 폐패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도입한다는 건 무책임한 국가 운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SNS에 글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비판해오던 것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폐패널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네, 대구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당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 발전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대구시 쪽에서는 현재 정부가 이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 태양광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 교체 시기 또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 교체할지 폐기 처분할지 이 지자체에서도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후면 산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은 폐패널 대부분이 이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이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이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보급량이 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2027년 이후에는 이 태양광 폐패널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기대 수명이 15년에서 30년 정도인데 우리가 최근에 제작한 것들은 30년까지 되지만 초창기에 제작한 이 제품들은 기대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곳인데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4,200톤입니다. 이 기술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이 태양광 폐패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대구시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재활용 업체가 두 곳밖에 없군요. 네. 어쨌든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또 선순환 체계가 갖춰져야 태양광 사업이 또 다른 환경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대구시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3조 원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자금을 대기로 했던 기업 쪽에서는 아직 투자자 모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또 현재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자산운용이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범위 등 세부 내용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또 사업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철저한 준비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할 게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대구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 첫 칭찬을 건넨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이 대구 전체 에너지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 대구가 솔라시티라는 도시 브랜드를 약 2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4.61%로 전체 광역시 중에 대구가 2위거든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 조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무엇이든 이걸 대규모로 설치하게 됐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한 우려, 특히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네. 설치와 함께 천천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시작 예정인 태양광 유치 발전 시설 사업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이영애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6개 기관을 통폐합해 만든 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통폐합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대구시가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 대구문화재단, 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화진흥원은 지금까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2개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전 조직 진단을 통해 내부적 충돌을 완화하고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에 대한 최적화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화진흥원은 2개 기관도 아닌 6개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며 조직은 이미 통합되어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고 있다며 시정 질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일사천리로 통폐합 추진한 것을 지적을 한 건데 통폐합에 따른 영향을 그러면 이영애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먼저 통폐합된 문화예술진흥원 예산 절감 효과인데요. 이 의원은 대구시는 인건비가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9억 감소하며 사업비 역시 1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1억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하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인건비 18억 원은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로서 시갑 18억을 집행하며 감선 운영비 역시 예산을 시로 이관해 시에서 집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 감소, 운영비 감소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운영 효율 면에 대해서도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 결제 체계는 4단계로 담당자, 팀장, 본부장, 원장 순이었는데 문화진흥원의 경우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명칭해 변경해 근무하고 있어 5단계인 담당자, 팀장, 부장, 본부장, 원장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기능 중복과 방만 경련 해소를 위해서는 결제 체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죠. 문화진흥원의 경우는 결제 체계가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폐합된 기관들마다 이제 조직의 슬림화로 경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예상 바뀌네요. 이영애 의원은 인력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는데요. 문화진흥원장 자리가 한 자리 신설되고 관장급 본부장 수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가했습니다. 기존 본부장으로 일하던 보직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5명 확대되어서 총 간부만 24명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간부, 원장, 본부장, 부장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 직원은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옥상호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미 이제 통폐합은 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대응 방안을 좀 서둘러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구시가 설립 추진 중인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를 12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 중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구정책연구원은 10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결정 이후 대구시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특화 연구기관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연구원 분리를 제안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용한 뒤 10월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분리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예. 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응모 서류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연구원 법인 설립 허가 후 임명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연구원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1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공모하는데 일주일밖에 공모하지 않았고 네. 또한 법인 설립 조례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가 16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제정도 안 되었는데 원장부터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김원규 의원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력 신장과 사회교육비 경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심 지역 공립고를 중심으로 12개 기숙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3년간 기숙사 운영 학교 수가 14개나 줄었으며 그중 12개가 공립고 기숙사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이후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대부분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7개 학교 기숙사의 경우 이미 다른 시설로 전용해지면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학교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학교 기숙사가 학교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어놓고도 이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기숙사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이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 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 울릉도와 독도에는 2에서 8cm가량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